자, 이어서 볼까요? 우리 5번부터 볼 차례죠. 조금 빨리 풀어볼까요, 이제. 자,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가시대의 사회 변화. 자,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 한반도에는 오늘날과 유사한 자연환경과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가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머물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함으로써 조, 수수, 피, 잡곡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간석기 등의 정교한 돌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제시문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일단 1만 년 전.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70만 년 전부터. 자,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 우리 언제부터라고 배웠죠, 책이? BC 8000년경부터 BC 8000년경부터. 자, BC 8000년경을 다른 말로 하면 1만 년 전부터예요. 똑같은 거죠. 1만 년 전이나 8000년, BC 800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만 년 전이라고 딱 써있죠. 네, 그러니까 뭐 다 바로 신석기구나. 자, 그러면 우리 맨날 구석기, 신석기만 하니까 청동기는 언제부터? 숫자로 하면 청동기는 언제부터예요? 기억이 날똥말똥하지?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냥 청동기려니 하고 넘어갔지. 청동기는 BC 2000년경부터 BC 1500년경 어디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요 사이 어디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BC 2000년에서부터 BC 1500년경 사이. BC 20세기부터 BC 15세기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철기는 언제부터? 철기는 언제부터? BC 500년경부터. 그러니까 BC 500년이면 BC 5세기라고 해도 되겠죠. BC 5세기경부터 그리고 1세기경에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BC 1세기경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BC 500년경부터 시작, BC 1세기경 본격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숫자도 써놓고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 확인도 해보시고. 자, 그러면 그 수행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걸 다시 볼게요. 자, 1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고 힌트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는 빙하기가 끝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자연환경과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자연환경과 또는 지형과 비슷해진 시기가 언제? 그때부터가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몇 번의 빙기, 간빙기가 몇 번 교체된다고 했고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이제 후빙기라고 해요. 이제 간빙기일지 어쩔지는 모르니까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우리는 신석기구나. 여기 신석기란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강가, 바닷가.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 시작. 그리고 농경은 조, 피, 수수. 다 지금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에 다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잡곡류 생산. 그 다음에 간석기. 다 들어있네. 그럼 뭐 언제야? 신석기 시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신석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 자,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 천군이라고 하는 건 사만에서. 그리고 사만이 재정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죠. 자, 사만의 재정분리사회는 이따 뒤에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 자, 신석기 시대는 원시 수공업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자, 원시 수공업. 그래서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통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원시 수공업이라는 거 두 가지.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는 여러분 그 생긴 모습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사진으로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사진으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선사시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무늬 같은 거 막 있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동그란 도넛처럼 생긴 거? 네,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실제로 옆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단추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나무 줄기 같은 거를 돌려서 길게 꼬아서 실을 늘어뜨리는,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로.
여기다 써볼까요? 자,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읍군과 삼로가 있다는 건 옥저와 동해의 군장이란 얘기지. 옥저일 수도 있고 동해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동해는 후, 읍군, 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겹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옥저와 동해의 군장이 바로 읍군과 삼로고, 자, 비파항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신석기 찾아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의 시작에서 조, 피, 수수 등의 잡곡을 생산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신석기 시대에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된 유적지만 체크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탄화된 좁쌀 어디서 발견됐죠? 신석기 시대는 좁쌀, 그러니까 좁쌀은 쌀이 아니에요. 조예요, 조. 조가, 불에 그을린 조가 발견돼서 아, 농경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서?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에서. 자, 써볼게요.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농경을 했으면 알 수 있지만 쌀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잡곡이 발견됐고요. 자, 그래서 5번에 2번 체크해봤고,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고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주로 움집에서 거주하였다. 자, 주로 움집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죠. 신석기이거나 청동기이거나 움집은 둘 다 있었으니까. 자, 주로 유적은 큰 강가나 해안에서 발견된다. 그럼 신석기. 강가나 해안이니까 신석기. 농경 생활을 시작하였고 조, 피 등을 재배하였다.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농경의 시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탄화된 좁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고인돌은 청동기, 세영동검은 철기,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당연히 정답은 4번이겠죠. 4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까요? 다음 유물들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토기는 앞에서 다 체크를 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름윤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 자, 이거는 다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7번은 신석기 찾아라. 신석기 시대를 찾아라. 자, 1번 볼게요.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등을 사용했다. 자,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사용한 거는 철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인돌과 돌널무덤을 사용했다. 자,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청동기. 네, 청동기 시대. 공주 석장리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은 앞에서 우리가 했죠. 전기 구석기 유적이고, 구석기 시대 확정했고, 해방 이후 남한 최초 유적이고, 다 설명했으니까 빼고. 자, 그럼 우리는 청원 두루봉 동굴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인골이 나왔어요. 사람 유적. 그래서 그 인골을 흥수아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덕천인, 승리산인, 용곡인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유적지 이름을 붙여서 사람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인 거 알죠? 아저씨 이름인 거 알죠? 발견한 아저씨 이름.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흥수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온전한 상태에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됐고, 동굴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장례의식을 치렀음을 알 수가 있고, 왜냐면 이 어린아이의 유해 주변에 꽃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국화꽃가루. 안에는 없는 국화꽃가루가 뿌려져 있는 거 볼 때 아마도 장례의식을 치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 유적 중에 좀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고 흥수아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갈돌과 갈판 등 간섭기를 사용했다. 앞에서 갈돌, 돌, 갈판, 뭐 돌보습, 돌낫, 돌삽, 농경 굴지구 이런 농기구들 한번 체크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죠. 네, 당연히 신석기 시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밑줄 친 이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시대의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반도 일대에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웅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었으며 부족사회를 형성해 나아갔다. 자, 앞에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리고 탄화된 좁쌀,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 웅집 다 설명했고,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시족 사회를 형성했다가 커지면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죠. 자,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서는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을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족 사회라는 건 혈연을 바탕으로 해요.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 친척들끼리 산다는 얘기고, 자, 이게 커지면 부족이 되는데, 그러면 시족에서 부족으로 커지게 되는 계기는 뭐냐? 조계혼이지. 자,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않아요? 다른 부족과 결혼하죠. 조계혼의 풍습으로 커지고, 마을이 커지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그게 바로 부족사회. 그러니까 시족사회, 신석기, 부족사회, 신석기. 네. 아직 국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없이 그냥 시족사회, 부족사회. 자, 그래서 요 시족이나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다스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도자죠.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고 그냥 연장자일 뿐이에요.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이 부족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신석기를 찾아라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유물이 나왔으니까 유물 이름만 한번 쭉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건 뭐예요? 얘는 지금 소뚜껑 아니고 솥단지 같이 생겼죠. 자, 얘는 여러분 다 아는 그거예요. 앙부일구죠. 앙부일구. 세종 때 만들었던 해시계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요 안에 눈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까지도 같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앙부일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청동 방울이에요. 우리가 팔주령, 거기 방울 세보면 8개거든요. 팔주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주령은 그럼 어느 시대일까요? 청동 방울이니까. 이건 뭐 청동기이거나,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철기 시대도 청동기는 쓰긴 하잖아요. 의뢰용으로 철기도 쓰죠. 청동기, 철기, 팔주령. 굳이 팔주령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청동방울처럼 생겼잖아요. 청동방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비파형 동검. 맞아요. 비파형 동검. 세 번째는 비파형 동검이죠. 자, 요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당연히 청동기 시대인데, 요 비파형 동검은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만주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주로 비파형 동검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조금 이따 세형 동검이랑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철기 가면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뭐 빗살무늬 톡이죠? 일반적으로 빗살무늬 토기도 이렇게 생겼죠. 바닥에 뾰족.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가 뾰족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첨저형이라고 해요. 첨저, 뾰족. 그리고 평저도 있긴 해요. 그냥 제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시험은 이게 나오겠죠. 뾰족이 나오지, 당연히. 시험은 뾰족이 주로 나오지만 빗살무늬 토기가 뾰족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크. 자, 그럼 여기서 신석기 시대 찾으라는 거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번 가볼게요. 자, 이제 9번은 청동기 철기 시대 가봅시다. 자, 청동기 철기 시대 볼까요? 자, 봅시다. 9번.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 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자, 연천 전곡리는 전기구석기, 전기까지 체크 같이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으니까 빼고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자, 두 번째.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됐죠. 붓. 자, 그러면 이 붓이 발견됐다는 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중국과 교류를 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중국과 교류는 왜 했냐? 한자 우리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이때 글자는 우리나라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글씨 썼으면 중국 거 썼겠지.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면서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문자 시대로,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유적은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창원 다오리 유적, 붓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죠. 보통 철기 시대 유적 물어보는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창원 다오리 유적은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강화 부근리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자, 강화 부근리를 여러분이 몰라도 탁자식 고인돌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강화, 화순, 고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강화도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이 됐겠지. 예, 됐겠지. 그러니까 맞겠지. 이렇게 풀면 돼요. 우리가 뭐 강화 부근리까지 굳이 여러분 오늘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다. 아시죠,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 답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물론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을 베이스로 해야 되지만 100%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공부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가끔 좀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일단 크잖아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일단 왜 그런 거 있죠. 하기 전부터 하기 싫은 거야.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한국사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압박이 오기 시작해서 한국사는 이제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성적이 빨리빨리 잘 안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막상 공부해보면 제가 전에 기본서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서는 그냥 다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나오니까는 알아둬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문풀 하면서 이게 중요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 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 100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막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가지까지 다 배웠으면 문풀 하면서는 이제 그거를 추려 나가는 거예요. 아, 요게 많이 나오는 거구나. 요걸 중심으로 알면 되는구나.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문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걸 제대로 못 쳐내면은 할 게 많고 그냥 하기 싫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요건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것만 해도 시험에 이거 잘 나와.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만 해도 70점 이상 훨씬 나와요. 7, 80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것만 해도 80점은 나온다.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해서 100점 만드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거지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한국사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80점은 꾸준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럼 나는 왜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지? 나 공부 그만큼 했는데 그거는 다 해서 그래. 쳐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걸 여기다 두고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정작 시험은 이게 나오는데 그거를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전공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논문 쓸 거 아니죠. 박사 딸 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에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물론 기본서에서는 제가 다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다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문풀부터는 그걸 쳐내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거는 정말 나와. 자주 나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쏙쏙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강화 부근리까지 한 거죠, 우리. 자, 4번. 서울 암사동에서는 공물을 담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서울 암사동이 일단 신석기 유적이라는 거 딱 떠올려 보시고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거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신석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청동기에서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의 유적 중에서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이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자, 그리고 자, 청동기 시대에는 또 뭐 청동방울 이런 것도 있고요. 청동방울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유물들인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청동기로 만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는 아시죠?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는 거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고 자,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유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간섭기 유물이 있죠. 청동기 시대에 간섭기 유물 어떤 게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고 했으니까 농사 지을 때는 간섭기를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쓰던 간섭기를.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반달 돌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홈자귀,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그리고 간섭검. 자, 지금 제가 쓴 것들은 청동기 시대의 간섭기 유물들이에요. 자, 이거는 신석기 시대 간섭기 유물과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신석기 시대 간섭기 유물은 기억나요? 돌, 보습, 낫, 삽. 그 다음에 갈돌, 갈판. 다 앞에 거의 돌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 반달 돌칼은 물론 돌칼이긴 하지만 얘는 좀 특이하니까 자, 홈자귀, 바퀴나도끼 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으면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섭검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무덤에서 많이 부장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당연히 반달 돌칼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홈자귀나 바퀴나도끼 같은 경우도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홈자귀는 돌짜귀라고 하기도 해요. 시험에 따라서는 돌짜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유적, 유물,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간섭기 유물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0번으로 넘어가서 철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0번 볼게요. 자, 9번은 3번이고 당연히 청동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됐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첫 번째 볼까요? 승배찌르개. 자, 승배찌르개는 언제 사용됐다고 했냐면 후기 구석기죠. 그래서 기억의 승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승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창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고 자,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자, 벼농사를 짓기 시작. 그러면 청동기죠. 그래서 벼농사 청동기. 자, 그러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발견돼서냐? 탄화미가 발견돼서죠. 자, 탄화미가 발견된 유적. 부여 송국리,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여주 흔암리에서. 그러니까 부여나 여주 유적 나오면 아, 이거는 청동기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나 미가 발견됐고요. 자, 그럼 기억은 틀린 거죠. 승배찌르개 구석기, 나머지는 청동기니까.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자, 여러분 붉은 간토기는 어느 시대예요? 자,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청동기. 자, 그런데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다. 자,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면 이건 어느 시대? 앞에서 우리가 여기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중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있었죠?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다. 청동기.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반달 돌칼.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 반달 돌칼이라고 했으니까 반달 돌칼은 청동기.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사회 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계급의 발생인 거죠. 자, 그러면 계급의 발생을 한번 앞에서부터 자 봅시다. 이건 그냥 안 써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잉여농산물이 생겼어요. 잉여농산물이 생기려면 농경이 발달해야겠죠. 자, 농경이 발달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겼어요. 잉여라는 건 남는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농경이 발달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남았어. 그럼 이거 내 거지. 사유재산이 생기죠. 자, 그런데 사유재산이 많은 애랑 적은 애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빈부격차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 계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국가가 생기게 되죠. 국가가 형성되고 그래서 분장국가가 생기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등장해요. 자, 이거 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계급 발생.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계급이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급이 발생했구나. 자, 그러면 반달돌칼 계급 발생. 근데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리을. 자, 눌러찍기문이 토기. 여러분 눌러찍기문 토기. 이건 언제예요? 자, 눌러찍기문 토기는 신석기죠? 눌러찍기문 토기 신석기.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요거 아까 우리가 원시 수공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원시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신석기.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리을하고 니은하고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철기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철기가 사용되면서 철기로는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금속 농기구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철기. 그 전까지는 간석기 썼죠. 반달돌칼 썼으니까. 자,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쓰면서 농경도 발달했고 정복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에 철기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청동기는 어떻게 되냐? 자, 청동기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더 다르게 활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독자적 청동기의 발달 또는 발전,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청동기는 어디다 쓰냐? 의례용으로 쓰는 거죠. 말하자면 직접 뭔가를 하진 않지만 주로 제사용이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걸로 쓴다.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가 발전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그리고 거푸집 이렇게 3개 고르시면 되겠죠. 자,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더 발전했어요. 더 날씬해지고 좀 더 정교해지면서 훨씬 더 발전한 무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은 뭐 거친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해서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이거 고르라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청동기는 의례용, 의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요 세형동검 같은 경우는 청천강 아래쪽에서 주로 나와요. 앞에서 비파형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 만주 전체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거의 한반도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국식 동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쓰진 않아요. 자, 어쨌든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이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더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의 화폐들이 발견이 돼서 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 그리고 붓. 아까 붓은 한자를 사용했음을 또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 이렇게 생긴. 아시죠, 여러분?
약간 칼처럼 생긴 돈? 네, 칼처럼 생긴 돈이죠.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고, 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전부 다 중국의 화폐고, 청동화폐예요. 이거 왜 청동기예요? 철기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화폐 만드는 재료가 청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뺍시다. 자, 어쨌든 철기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알겠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붓 다 철기 시대에 나왔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철기 시대의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앞에서 토기, 주거, 무덤은 다 했죠? 정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철기 시대까지 선사시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고조선 가봅시다. 고조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10번까지 풀었죠? 11번 갑시다.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해서 틀린 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맨 마지막에 출처에 한서 나와 있죠? 8조법. 8조법은 한서 지리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서 지리지에 언급이 되어 있다. 자, 우리 금방 살펴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힌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곡물로서 배상을 한다. 그래서 배상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절도. 도둑질한 자는 뭘로 삼아요? 노비. 자, 그리고 여기서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자, 여기서는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배상을 한다는 건 내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이 있다. 그리고 곡물이 있다라는 건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노비로 삼는다. 계급사회. 그 다음에 50만 전을 내야 한다. 화폐도 일부 지배층에 한해서는 화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따라오죠. 이건 부록이에요. 이거는 정식 법은 아니고 부록으로 따라오는 게 여자들은 정숙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여자들은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정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남성 중심 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남성 중심 사회,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적 사회. 자,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임을 알 수 있죠. 자, 이 고조선의 8조법은 우리가 뒤에 설기시대 여러 나라에서 부여의 사조목하고 비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 자, 그러면 1번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자, 영고가 있었다는 건 부여죠. 부여의 제천행사가 영고. 틀렸고, 자,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한다. 맞고, 형벌과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다. 계급 맞죠? 노비 있으니까.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자, 고조선에서는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런 어떤 벼슬 말하자면 이런 관직이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시문으로 최근 들어 많이 나오죠. 상,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 또는 사자, 조이, 선인이 있다.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사자, 조이, 선인은 고구려, 상, 대부, 장군은 고조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갑시다. 12번이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12번은 우리가 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집어 넣어봤어요. 너무 또 쉬운 것만 풀어도. 자, 12번 볼까요? 다음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 고조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온다. 기억부터 볼까요? 자,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자,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 위만의 손자죠. 우거왕이 살해가 되면서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선 멸망. 자, 고조선이 멸망한 거는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 자, 그러면 고조선을 망하게 한 건 누구예요? 한나라. 한무제의 침입이죠.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자, 그러면 고조선이 망했다. 왕검성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우거왕이 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들이 다 무슨 뜻이야? 고조선 망했구나.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위만조선이 시작됐다. 자, 위만조선이 시작됐죠. BC 194년에 위만조선 시작. 자, BC 한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요 시기쯤에 위만이 망명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좀 혼란스러울 때 망명을 했는데 그때 위만에게 박사라는 벼슬을 주고 준왕이 받아들여주고 변방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버렸죠. 자, 그럼 쫓겨난 준왕은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마도 삼한 중에서도 마한을 성립할 때 이제 마한 세력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한해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한나라는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한 사군 또는 한 군현을 설치한 거네. 그럼 이거는 이제 멸망 이후가 되겠죠? 자, 멸망이 BC 108년이고 그 이후에 한 군현, 한 사군이 설치가 됐는데 요 한 군현은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4개인데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낭랑과 대방이 남아요. 근데 제가 금방 대방 얘기 안 했죠. 쉽게 말하면 이 중에서 없어지고 합쳐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낭랑과 대방만 남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한 군현이 설치됐고, 자, 리을 가볼까요? 예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끌고 한해 투항하였다. 자, 예는 뭐냐면 예는 고조선 아니고 예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왜? 우리 한반도 밑에 여러 개의 소국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예라는 소국도 있고 진이라는 소국도 있고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가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의 남녀가 누구냐면 군장 이름인데 이 남녀라는 사람이 이제 예라는 나라를 이끌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한 나라로 투항을 한 거예요. 한 나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항복을 한 거지. 그러자 한나라에서 여기에다가 창해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군현을 설치한 거예요. 고조선에 한 군현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생겼죠. 그게 창해군. 그래서 창해군을 설치했었어요. 창해군 설치. 자, 창해군 설치가 128년.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해했다. 서파,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 사건을 섭하 살해 사건이라고 하죠. 섭하 살해 사건, BC 111년. 섭하 살해 사건. 자, 서파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황제의 사신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가 그런 거죠. 중국 황제의 명령을 전하러 온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황제가 너 말 좀 잘 들으래. 뭐 이제 이런 거 전달하러 왔는데 고조선에서 거부를 했어요.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서파라는 사람이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서파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리가 장군이 뭐라고 하지? 배웅을 하겠죠. 이렇게 배웅을 하겠죠. 그래서 배웅을 같이 이제 한동안 조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서파가 그 고조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서 서파가 우리나라 장군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중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서파에게 벼슬을 내려요. 요동도위라고 하는 벼슬을 내렸는데 고조선에서 생각해보니까 싸가지가 없잖아. 가만둘 수 없겠지. 그래서 쫓아왔어. 죽였어. 서파를. 그게 서파 살해 사건이야. 그랬더니 중국 한나라에서 너네 왜 그랬어?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 무제의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서패 살해 사건 다음에 한 무제의 침입.
그리고 그 한 모재의 침입을 우리가 1년 동안 막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지. 왕검성이 함락되고 우거왕이 살해되고 하면서 망했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파 살해 사건.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해보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와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니? 위만조선의 시작. 자, 그래서 니은. 자, 그 다음 뭐가 올까요? 요 중에서는 창의군 설치가 오면 돼요. 알죠? BC는 숫자 큰 게 더 옛날이고 적은 게 가까운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선 리을. 그 다음에 사파살해 사건, 미음. 그 다음에 고조선의 멸망, 기역. 그 다음에 한군여 설치가 마지막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디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연나라와 대립하기 시작했다. 연과 고조선이 발전을 해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국경을 닫고 있어요, 우리랑. 그런데 그 연나라가 좀 세. 근데 우리랑 좀 상대할 만해졌어. 그게 이제 연과 대립했다는 뜻이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연나라 진계의 침입을 받았다. 자, 그럼 이건 어디쯤 들어가면 되냐? 자, 연과 대립했다라고 하는 건 BC 4세기경.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BC 4세기경이니까 제일 먼저. 400년이잖아요. 4세기면은. 아까 숫자 큰 게 옛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나라 징계. 자, 연과 대립을 하다가 연나라에 쳐들어왔어.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온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다.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C 300년경이니까 BC 400년이 먼저, 그 다음 BC 300년, 그 다음에 위만의 망명, 그리고 위만조선. 이렇게 이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조선 공부할 때는 시기를 나눠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BC 194년, BC 108년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BC 194년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위만조선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BC 108년은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가운데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나눠놓으면 된다. 그러면 요 앞에를 뭐라고 하냐? 요 앞에를 그냥 단군조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군조선. 그러니까 위만조선 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는 위만조선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멸망 이후지 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나누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나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자, 그럼 봅시다. 요 단군조선에 해당하는 시기냐, 위만조선에 해당하는 시기냐 나누면 되죠. 우리 여기서 나눠보면 돼요. 연과 대립을 했다. 그러면 BC 400년이니까 요 가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왔다. BC 300년 전후하는 시기죠? 그럼 여기로 가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창의군 설치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창의군 아까 BC 128년이었죠?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한 9년 설치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조선은 시기를 이렇게 중간에 나눠놓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도 여기서 요거는 단군조선, 요거는 위만조선, 요건 멸망 이후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면 여러분 기억하기도 훨씬 편하고 순서로 오는 문제 나올 때 요 안에서 다 해결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조선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 들어가기 전에, 자, 고조선에서는 팔조법은 앞에서 금방 했으니까 빼고, 그러면 이것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까요? 영역. 자,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거미, 탑, 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골라라. 거친 무늬, 거울, 미송, 미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거미탁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서는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거, 기록. 고조선의 영역, 그 기록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고조선의 기록. 자, 고조선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조선이 써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중국의 관자. 그래서 중국 측의 기록 중에서 관자가 가장 오래됐죠. 관자, 뭐 산해경, 위략,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요 관자가 BC 7세기경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더라 이런 내용이니까 가장 오래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뭐 동국통감 같은 게 있죠. 동국통감, 그 다음에 해동역사, 뭐 등등등 동사강목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자, 이거는 그냥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 말고 이거는 단군 설화를 기록한 기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군 설화. 이거랑 요거랑 다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다른 그 영역인 거. 자, 그럼 단군 설화 기록 중에, 그럼 이거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어떤 거? 그건 삼국유사. 그렇죠. 그게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제왕, 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이런 게 있죠. 5개. 5개죠. 딱 5개.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의 단군 설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 중에서는 삼국유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삼국유사의 단군 설화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체크한 건 최초. 알죠? 최초 기록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기록 없다. 아시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기록 없고 삼국유사에 건국설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조선의 기록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발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위만조선에 관한 발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위만조선의 발전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위만조선의 시기는 한번 살펴봤죠. BC 194년부터 BC 108년까지 위만조선이 있었던 시기고,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철기를 가져오면서 철기를 또 발전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뭐 성격이라고 해도 되고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4가지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철기의 본격화. 자, 그러면 철기의 본격화? 위만이 오기 전에 이미 고조선엔 철기가 있었다. 맞아요? 위만이 오기 전에 이미 고조선엔 철기가 있었다? 있었다. 왜냐면 BC 5세기경에 철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만 오기 전에 이미 철기는 있었지만 위만이 더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철기를 훨씬 더 발전시켰던 시기. 두 번째, 철기가 발전적으로 이제 철기가 좀 발전된 철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게 돼요. 정복 활동이 활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번이나 임둔 같은, 진번, 임둔은 평안도, 황해도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반을 통해서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중개 무역은 중국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 요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중개 무역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둘 사이의 교역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교역을 막고 내가 다 독점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 중앙 정치 조직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우리 상대부 장군 뭐 이런 벼슬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박사라든가 비왕이라든가 태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직들이 생겨나면서 정비가 됐다.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의 정비까지가 위만조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철길세 여러 나라 한번 여러분하고 그 고조선의 발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